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후기를 같이 읽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후기도 또 굉장히 정성껏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 주신 거여서 제가 한번 쭉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축소 플러스 거상 플러스 겨드랑이 흡입 플러스 함몰 유도 36일차 후기. 1. 수술을 결심한 계기. 사실 저는 수술을 결심하게 되기가 조금 오래 걸렸어요. 사실 가슴이 남들보다 크고 불편한 점 또한 있었지만 크게 수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성희롱은 당연한 거라 별 타격감도 없기도 했고, 가슴이 크면 큰 대로 옷도 잘 찾아 입고, 워낙 가슴 커서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전 진짜 가슴이 커서 좋은 줄 알았습니다. 무지했던 지난날. 워낙 큰 수술이기도 하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아직 20대 초중반이라 어린 나이에 수술 자국이 남는 것도 걱정이 되긴 했어요. 사실 부모님은 20살이 되자마자 수술을 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굳이? 라고 일관하며 거절했습니다. 수술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건 회사 인턴을 시작하면서였어요. 아무래도 대학생일 때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을 일이 없는데 회사를 다니게 되니 하루에 8 내지 9시간을 책상에 앉아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어깨와 목에 엄청난 통증, 담이 온 것 같은 느낌부터 심할 때는 거의 일주일 동안 눕지도 서지도 앉지도 못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누웠다 일어날 때는 누군가 등을 받쳐줘야 일어날 수 있었고요. 목이나 어깨가 아프니까 팔까지 쭉 저린 게 신경 문제까지 오더라고요. 평생 일을 하며 살아야 할 텐데 20대 초반부터 이러면 과연 내가 평생 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한의원이며 정형외과며 다 다녀봐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가 2021년 가을쯤 처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2. 상담. 다른 분들 보면 병원도 여러 개 다녀보시고 상담도 잘 찾아다니시던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여러 곳을 찾아다녀 보진 않았어요. 많이들 아시는 병원 3개 정도 상담받으러 다녔습니다. 상담 자리부터 애초에 원장님을 보기 전에 상담실장님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병원도 있었어요. 가슴에 대한 설명보다는 가격 이야기를 먼저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다짜고짜 금액 이야기를 하고 후기 쓰면 얼마 깎아주겠다 하는 병원들이요.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그 병원이 제가 선택한 병원보다 400~500만 원가량 저렴하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저는 어렵게 결정한 수술이고 장사를 하는 병원보다는 진짜 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실장님이나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병원, 그래서 이름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상담을 받았고 사실 그해 겨울 방학에 바로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취업 전 학생 때 수술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이룸은 그해 겨울에 예약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가슴 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수술을 쉽게 예약 잡으려고 했던 내가 바보구나 하는 생각이 이때야 들었습니다. 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예약할 걸 했지만 역시 마침은 기다리는 법인가. 그럼 기다려보자 하고 다음 여름방학에 6월 정도로 예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취업을 하게 되었고 회사 출근한 지 2~3개월 신입이 오래 회사를 빠질 수 없을 것 같아 수술을 한 번 더 미루게 되었고 결국 2023년 1월 16일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담부터 수술까지 총 14달이나 걸렸네요. 3. 수술 준비부터 수술 후기. 사실 저는 수술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원래 수술, 병원 등에 대해서 겁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환자들만 보시는 무뚝뚝한 의사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실까, 척척 학사보다는 역시 척척 박사님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의사 선생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오히려 수술보다는 워낙 파워 외향형인 사람이라 수술 후 한동안 집에만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점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수술에 대한 걱정보다는 늘 열심히 놀고 열심히 술 마시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음주 가능 일자까지 열심히 술 마시고 춤 못 출까봐 열심히 클럽 다니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몰아서 하고 열심히 즐겼습니다. 열심히 논 거 말고는 따로 수술 준비라고 할 건 없고 수술 전 떼와야 하는 서류들, 건강검진, 유방초음파 등등, 오래 앉아있을 것 같아 등받이 쿠션, 앞지퍼가 있는 집업, 잠옷, 머리를 감기 어렵다고 해서 드라이 샴푸 등만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술 당일. 그날 아침도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알람 못 듣고 늦잠 자다가 더 늦게 자면 수술 시간까지 못 맞출 것 같아 후다닥 일어나서 마지막 샤워를 깨끗이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셔서 같이 사는 친동생이 보호자로 같이 가주었고
수술 시간이 끝나면 저녁쯤이라 대중교통 이용이나 택시 이용이 어려울 듯해서 동생이 운전을 해서 병원까지 갔네요. 병원은 도착해 유방 초음파로 한 번 더 가슴 상태 확인하고 디자인 후 수술 전 사진 찍고 4층 수술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술 대기실에서 항생제 검사 맞고 수액 맞으면서 부모님과 남자친구랑 전화 조금 하다가 간호사 선생님 이제 들어갈 시간이 하셔서 그렇게 얼레벌레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 전에 막 V짠 사진도 올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섭게 수술실 들어가서 딱 수술 침대 위에 눕자마자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손발을 고정하고 위에 불이 촥 켜지는데 내가 이렇게 외계인 해부같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수술실 춥다 보니까 갑자기 온몸이 후달달 떨리면서 눈물이 줄줄 그제서야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제가 떨고 있으니 마취과 선생님께서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이러면 다 끝날 수 있을 거예요. 하시며 달래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팔에 마취 주사를 놓고 팔이 불편한 느낌이 있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니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11시쯤 들어가서 나온 게 4시 반?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듯 하네요. 비몽사몽 마취가 덜 깬 채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취도 덜 깨서 비몽사몽하고 아픈 느낌도 없었어요.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있었던 게 수술 중간에 벗겨지면서 불편했는지 다리에 쥐가 났어요. 가슴보다 다리가 더 아팠어요. 한 30분 정도 지나니 슬슬 마취도 깨고 물도 마시고 하면서 정신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슴은 총 1.4kg 제거했고 수술도 잘 되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잘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제서야 내가 수술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간호사 선생님이 죽도 내어주셔서 호박죽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왜 이놈의 입맛은 사라지지 않는지 하하. 밥 먹고 물도 먹고 소변을 본 후에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7시쯤 퇴원을 했습니다. 4. 수술 후 관리 후기. 수술하고 한 달이 정말 길었는데 이제 와서 후기를 쓰려니 사실 제가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힘들 땐 그렇게 찡찡댔으면서 아무튼 잘 안 나는 기억을 한번 끄집어 써보겠습니다. 많은 후기들에서 수술 후에는 통증보다 간지럼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사실 저는 진통제 챙겨 먹은 게 수술 후 한 이틀 정도? 통증은 팔을 잘못해서 높이 올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면 진짜 아픈 일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찌릿찌릿 통증이 있긴 했지만 참을만 한 정도고 피통을 차서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한 4일만 버티면 되니까 무리는 없었습니다. 원래 1월 19일 4일차에 피통 제거 예정이었지만 피양이 많아서 5일차 1월 20일에 피통을 제거했습니다. 수술 후 한 일주일은 붓기가 많았어요. 뭔가 붓기가 가슴 아래까지 내려와서 꼭 배도 생리할 때 붓는 것처럼 빵빵히 부었었어요. 물론 이미 나온 배가 있기도 했지만 처음엔 이게 가슴이 다가려서 배가 나와 보이는 건가? 이거 큰일인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건 팩트임. 하지만 일주일 넘어서 붓기가 빠지니 그래도 좀 들어가서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근데 이왕 수술할 거 복부 지방흡입도 같이 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지만 그것까지 했으면 더 힘들었겠죠.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사실 수술 후에는 정말 거의 아예 안 돌아다니고 한동안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정석이지만 사실 저는 잘 지킨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집에 있는 걸 못 버티는 편이라 어떻게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원장님이 알면 기절하시려나? 공원까지 차 태워주면 거기서 아주 천천히 걷기도 하고 속도를 워낙 천천히 걷다 보니 가족들이 답답해하긴 했지만 복합 쇼핑몰에 휠체어 빌려서 타고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물론 좋진 않았지만 저처럼 너무너무 답답하신 분은 이거 추천드려요. 복합 쇼핑몰은 엘리베이터나 베리어 프리존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유모차 대여소에서 휠체어 대여도 보통 신분증 맞게 무료로 해주거든요. 나가서 꽃바람 좀 쐬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가슴도 작아졌으니 나중에 괜찮아지면 이론을 사야겠다 보면서 돌아다녔네요 하면서 정말 저는 보다 이런 사람들 처음 봅니다. 수술한 지 며칠 안 되시는 분이 쇼핑몰에서 휠체어 타고 V자 하고 계세요. 그리고 1월 27일 12일차 1차 씹밥 뺐습니다. 이때 스트리스트립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저는 스트리스트립을 인터넷에 미리 시켜놓았는데 숫자별로 스트립 사이즈에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좀 얇은 타입을 샀습니다.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스트립 너무 얇아서 혼자 붙이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은 전문가로 잘 붙여주셨지만 다음 2차 때는 1547 사이즈 추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혼자 붙일 때도 편하다고요. 그래서 2차 실밥 뽑을 때는 1547로 가지고 갔습니다. 2차 실밥은 2월 2일쯤에 뽑았고 처음 흉터리즈로 받았어요. 가슴이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면서 삑 하는데 신기했어요. 2차 실밥 뽑고는 보정 속옷을 사러 제가 평소에 속옷샵에 갔는데 병원에 소개해준 속옷샵이 원래 제가 다니는 속옷샵이었어요. 가장 최근에 속옷 샀을 때 K컵이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K가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니 80D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손가락 7개가 줄었는데 진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샤워는 2차 시밥 제거 이후 3일 있다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수술 한 달 이후인 2월 16일에 첫 샤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샤워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달이 넘게 지나서 샤워는 편하게도 되지만 사실 스트립 교체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기도 해서 아직은 겨울날이라 날이 추워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는 중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근하니까 조금 더 자주 씻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스트립 붙이고 흉터한 거 바르고 하려면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3일은 병가를 내고 쉬었고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약 5주가량을 재택근무로 돌렸어요. 물론 몸 상태는 한 2주만 넘어도 출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사무직이라 크게 몸을 움직이진 않으니까. 하지만 노트북 가방을 들고 다니다든지 대중교통을 타는 것 등이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재택근무를 돌렸는데 잘한 것 같아요. 머리도 3주차까지는 뒤로 젖혀서 동생이 감아주었고 최대한 손을 올리거나 하는 건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5주 정도 지나니 확실히 흉터도 빨리 아물고 붓기도 많이 빠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옆으로 눕는 것 등에는 크게 움직임에 제약은 없어요. 사실 출렁이지 않게 조심하려고 하셔서 덜 움직여야 하지만 제가 워낙 조심성이 없다 보니 많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2달 더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스트립 갈 때 보니까 옆가슴 흉터는 벌써 딱지도 떨어지고 하얗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아무는 거 보니 앞으로 흉터 관리 잘하고 잘 받으러 다니면 정말 흉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결혼도 전이기도 하고 어리다 보니 흉터가 생기는 거에 걱정이 크긴 했는데 뭐 제가 언더부브 입고 다닐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이해 못 해줄 남자면 안 만나야지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흉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옷 사는데 맛을 들였어요. 가슴이 작아진 것도 작아진 건데 가슴이 처진 게 올라오다 보니 진짜 확실히 옷핏이 달라요. 사실 저는 축소도 축소인데 거상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평소 덩치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가슴도 크다 보니 일반 스파샵에서는 옷 사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수술 전에 L 사이즈를 입어도 가슴에 잠그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가서 옷 사려고 보니 미디움 라지 사이즈 수월하게 잘 들어가고 프리사이즈 셔츠 등도 너무 예쁘게 맞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수술하고 누워있으니 심심해서 쇼핑만 잔뜩 했는데 다음 주부터 열심히 입고 다니려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수술 고민 걱정 많으실 거 알아요. 하지만 막상 하면 정말 별거 아닌 수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들 힘 얻으셔서 예쁜 가슴 가지고 이렇게 예쁜 세상 우리도 예쁘게 살아요. 전엔 니트를 입으면 부해 보이고 무슨 옷을 입어도 가슴에만 눈이 갔어요. 수술 후에는 전혀 부해 보이지 않고 니트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작년에 해외여행 가려고 산수용 뭐 사놓고 너무 야해서 위 옷을 하나 더 입어도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남자친구 극대노. 그래서 못 입었는데 이번에 입어보니 예쁘게 맞아요. 살 더 빼고 이번 여름에 바캉스 갈 때 게시하려고요. 크로스백을 매면 항상 짧고 가슴 사이에 껴서 민망했는데 이제 편하게 멜 수 있어요. 어떠세요? 같이 보시니까는 정말 많이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그 사연과 글 사진을 사실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또 좋은 결과 얻으신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마음이 다행스럽고 행복하고 수술해드린 보람을 또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렇게 길고 자세한 후기 용기 있게 상세하게 올려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후기가 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의 이 완고한 입장에서는 안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런 정보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되게 꿀팁인 것 같기도 해요. 이 갑갑하신데 걸어다니지 않고 정말 쓱 미끄러 다닐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실 거면은 조금 어색하긴 하시겠지만 휠체어 타시고 누가 보자 밀어주시면은 그냥 바람 쐬실 겸 다니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막 권장해드려서 막 휠체어 타고 꼭 다니셔야 돼요. 막 꼭 다녀와 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조심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